자, 이제 저희가 경영 이론사에서 조금 다른 성격의 이론들을 좀 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앞에서 봤던 고전 이론과 인간관계론 같은 경우에는요, 기업의 내부를 지지고 볶아요. 그쵸? 자, 보시면은, 자, 다시 한번 조금 보면, 고전 이론으로서 우리가 과학적 관리법 봤고, 일반 관리론 봤죠? 과학적 관리법은 뭐를 봤어요? 조직 안에 있는 과업이요. 이 과업을 어떻게 수행할까? 자, 일반 관리로는요, 조직 전체의 경영, 관리를 어떻게 할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죠. 조직 내부를 지지고 볶습니다. 안을 어떻게 관리할까? 안에 있는 과업을 어떻게 운영할까? 이런 얘기를 했고, 다음에 인간관계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호손 실험 같은 경우에도, 자, 뭘 봤어요? 여기는 이 인간, 즉 조직을 이루고 있는 조직 구성원들은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조직 안에 있는 인적 자원을 또 지지고 볶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고전 이론과 그 다음에 인간관계론, 즉 호손 실험은 모두 다, 자, 폐쇄적 관점입니다. 자, 무슨 말이죠? 폐쇄적 관점. 이 조직 자체가 외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자, 특히 우리 예시로 하나 볼까요? 과학적 관리법 얘기해 봅시다. 과학적 관리법에 따라서 분업과 표준화에 따라 효율적으로 생산을 했어요. 근데 효율적으로 생산했는데 고객이 그 물건을 안 사주면 어차피 그 회사는 돈을 못 벌어서 망하지 않을까요? 그쵸? 그럼 고객은 우리 조직 안에 있는 요소입니까? 아니죠. 우리 조직 밖에 있는 환경 요소로 우리 조직이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변수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런 폐쇄적 관점 말고 무슨 관점? 개방적 관점이다 라고 해서 조직이 영향을 받는, 조직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 경영을 할 땐. 이런 이론들이 나오게 돼요. 대표 주자가 바로 상황이론입니다. 자, 상황이론 같은 경우에는 상황과 조직 특성의 적합성이 조직 유효성을 결정한다. 되게 말이 어렵죠? 중요한 경영 용어들이 다 나왔네요. 자, 일단 보시면, 자, 상황이론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자, 조직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 변수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 변수들을 모두 다 체계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산업 환경이 변할 수도 있죠. 그렇죠? 아니면 일반 환경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 환경이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직이 사용하는 기술이라는 것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죠. 기술의 발달, AI 도입 이런 것들 우리가 과거에는 상상조차 못했잖아요. 자, 그 밖에도 우리 조직의 규모 자체도 어떻게 돼요? 계속 증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변화하는 변수들을 저희는 상황 변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상황이 바뀌게 되면 조직 자체도 이 상황에 맞게 뭐 해야 된다? 관리 활동이나 조직 구조 등이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양자가 적합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술과 관련해서 이제 AI라는 게 도입이 됐네? 그쵸? 이거 뭐예요? 기술 자체가 발전, 변화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회사가 제조회사다라고 할지라도 이 AI를 도입한 제조 방식을 도입해야겠네라고 환경이 바뀌면 조직도 따라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의 적합성이 맞아야지만 조직 유효성, 얘는 이제 기억합니다. 조직의 목적이라는 것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상황이론은 보시면 상황에 따라 최적의 관리 방식은 달라져야 한다라고 사용하는 기술이 바뀌었다? 그러면 그 기술을 이용한 최적 방식은 또다시 달라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황이론이 문제로 나오면 무조건 빠뜨리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적합한 이 말이요. 그래서 상황에 적합한 관리 방식이라는 걸 이용해야지만 조직이 성과를 올릴 수 있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론이 바로 상황이론입니다. 그래서 개방적 관점의 대표 주자입니다. 조직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자,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14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규모와 구조가 대형화, 복합화되고 조직을 둘러싼 외부 환경이 바뀌면서 최적의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이론은 이라고 되어 있죠. 외부 환경이 바뀌면, 즉 상황이 바뀌면 그에 따른 최적의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그래서 양자가, 즉 상황과 조직이 적합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 바로 상황이론이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또 중요한 이야기를 좀 볼 건데, 이렇게 환경으로부터 조직이 영향을 받는다 라는 개방적 관점이 나오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학습 조직이에요. 학습 조직은 뭐냐면 앞에서 봤죠. 조직이 처한 상황이 바뀌면 조직도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 그쵸? 학습 조직은 이렇게 변화를 잘하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AI가 도입됐다라고 하면 AI 자체를 사용할 수 있는 AI 기술을 보유하고자 스스로 노력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 환경에 적응하는 그런 조직을 저희가 학습 조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바뀌면 따라서 스스로 바꿀 수 있는 조직. 학습 조직이고 기업은 최대한 학습 조직처럼 이렇게 변화를 잘하는 유연한 조직이 되고 싶어 해요. 됐죠? 자, 그러면 이 학습 조직이라는 거는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스스로 적응할 수 있는 조직이구나 알겠는데 이 학습 조직 개념과 함께 여기 지식 창조라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 기업은들 변화하는 환경 속에 있죠? 그쵸? 변화하는 환경 너무 말이 추상적이라 싫어요 하시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고객이 원하는 게 정말 빠르게 바뀌어요. 그쵸? 고객의 니즈 변화가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늘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아이디어. 됐어요? 자, 그럼 이 새로운 아이디어다라고 하는 건 결국 창의성이잖아요. 그럼 이 새로운 아이디어라는 건 창의성이고 그리고 그건 뭡니까? 새로운 지식입니다. 그럼 이 새로운 지식이라는 걸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지만 새로운 지식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을까? 기업이 고민이 많겠죠? 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노나카라는 학자가 지식이 어떻게 계속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자, 노나카가 일단 이 얘기를 해요. 자, 조직 안에는 두 가지 유형의 지식이 있다. 첫 번째가 바로 형식지입니다. 자, 형식지는 포인트가 언어로 표현이 가능한 객관적 지식. 그래서 얘는 매뉴얼만 보면 바로바로 습득이 가능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습득할 수 있겠죠. 근데 암묵지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고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받거나 오랜 시간 동안 경험을 그래야지만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조직 안에는, 즉 기업 안에는 형식지와 암묵지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형식지와 암묵지를 계속 연결시켜야지만 지식이 증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대체 무슨 말인가요? 라고 해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 그거 스타일러 아세요? LG에서 만드는? 자, 스타일러라는 게 모르겠어요. 요즘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3대 이모님이라고 해서 식기세척기, 뭐 스타일러, 뭐 또 하나 건조기, 뭐 이런 것들이 3대 이모님, 그래서 살림을 편하게 만들어준다고 우리 주부님들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스타일러가 탄생된 배경이 되게 신기합니다. 자, 그 스타일러를 개발하신 분이 해외로 출장을 갔대요. 근데 이제 트렁크에다가 옷들을 막 이제 접어서 좀 오랜 시간, 장시간 비행을 하다 보니까 양복이 다 구겨졌더래요, 셔츠랑. 근데 이분이 다림질을 할지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부인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아유 큰일 났다. 양복이 이거 다 구겨져가지고 내일 회의 가는데 아주 볼품없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아 그러면 얼른 욕실에 가서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그 안에다가 양복이랑 셔츠를 다 걸어놓고 그냥 자세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아 그래요 하면서 이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다음날 양복이랑 셔츠가 빳빳하게 다 펴져 있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딱 보고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이 오랜 시간 동안 살림을 하면서 알게 된 노하우죠. 그쵸? 그 노하우라는 암묵지를 뭐 했어요? 이 노하우라는 암묵지를 어디 갔어? 자, 이 노하우라는 암묵지를 여기다 씁시다. 잘 안 보이죠? 여기다 쓸게요. 자, 가면 자, 노하우라는 이 암묵지를 그 부인의 노하우였죠? 부인이 오랫동안 살림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그 부인의 노하우를 자,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이 암묵지를 이용해서 암묵지를 플러스 그분의 지식 뭐예요? 그분은 개발 기술이 있었죠. 그쵸? 근데 그게 매뉴얼로 되진 않을 거예요. 이 말이 더 어렵네. 자, 지식이라고 합시다. 자, 부인의 지식과 그다음 두 번째 누구의 지식이에요? 그 남편분은 기술자였단 말이에요. 기술자. 그쵸?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과학적 기술, 생산 기술이 합쳐져서 뭐가 나왔어요? 스타일러라는 신제품이 나왔죠. 신제품. 자, 그래서 이 논학과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지식들이 연결되면 새로운 지식이 나와. 이게 기본 방향이에요. 그러면 이 지식들이 어떤 과정으로 연결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합니까? 하나의 모형을 통해 설명을 해냅니다. 자, 보시면 자 이렇게 제가 다 해놨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여기부터 시작할까 봐요. 자 얘는 영문까지 꼭 보셔야 될 겁니다. 영문과 한글이 정말 다양하게 쓰여서 영문을 통해서 한글을 조금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공통하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건 뭐냐면, 자, 우리 집단이나 아니면 팀 안에 있는 암묵지를 제가 그대로 뭐합니까? 전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암묵지가 암묵지로 이전되는 걸 저희가 공통적으로 암묵지를 나눠 가졌다. 공통적으로 암묵지를 이식해줬다. 라고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팀 업무나 집단 업무를 통해서 이 팀의 암묵지를, 노하우를 제가 전수를 받습니다. 노하우로, 저만의 노하우로. 그럼 이 암묵지를 제가 혼자 업무를 수행할 때 한번 꺼냈어 보겠죠? 그래서 암묵지가 형식지로 표출이 됩니다. 자, 그럼 저만 꺼내봤겠어요? 다른 팀원들도 같이 그렇게 자기 혼자 업무 수행할 때 한 번쯤 노하우를 써먹어 봤겠죠? 그러면 이제 뭐합니까? 자기가 그 노하우를 작업 현장에서 써먹었던 경험들을 막 공유해요. 그렇죠? 막 공유를 하다 보면 이렇게 형식화된 지식들이 다 연결이 또 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가 된다? 이렇게 지식이 연결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새로운 지식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새롭게 암묵지라는 게 생겨나게 되고 그걸 이제 나만의 노하우로 축적하는 거예요. 내면화 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암묵지를 공통적으로 나눠가죠. 공통화. 이 암묵지를 나 혼자 있을 때 꺼내 써봤어. 표출화. 근데 나만 꺼내 쓴 게 아니라 쟤도 꺼내 썼네? 우리 같이 연결해볼까? 우리의 경험을 연결하. 그렇게 해서 뭐 했다? 새로운 암묵지가 나왔네? 그거 이제 내 거, 내면화.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무한 반복한다는 거예요. 계속 무한 반복하면 어떻게 된다? 새로운 지식이 나와서 그걸 다시 공유해서 또 자기가 써보고 또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긴 거 또 공유하고 그럼 지식이 어떻게 된다? 계속 창발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논학과의 모델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부터 보고 올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논학과. 네, 그래서 관련 문제 하나 같이 보도록 하죠. 자, 문제는 10번 문제입니다. 자, 논학과의 지식 공유 이론에서 지식의 창출 과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라는 문제였어요. 자, 보시면 지금 한글 표현이 다 다르죠. 그래서 영문 표시라는 게 꼭 주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보시고요. 자, 정답은 내면화죠. 자, 내면화 같은 경우에는 형식지에서 암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암묵지에서 암묵지로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봤던 요 도식 있죠? 요거 조금 참조하셔가지고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론사, 즉 앞에서 봤던 이론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분류를 해낸 스캇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스캇이라는 학자는요. 시간대별로 조직에 대한 관점과 인간에 대한 관점이 각각 한 번씩 바뀌면서 경영학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그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이론들을 분류를 해냅니다. 자, 뭐 일단은 처음 여기 보실까요? 보시면 인간 자체를 합리적으로 본다라고 하죠. 이거는 인간을 경제적 동물로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로 본다라고 하죠. 이것은 무슨 말? 인간은 관계를 중시하고 심리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조직에 대한 관점이 폐쇄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라는 걸 생각지도 못했던 관점인 거고, 개방적 관점은 환경으로부터 기업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직에 대한 관점과 인간에 대한 관점이라는 2가지를 기준으로 4가지 유형의 이론들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폐쇄 합리적 조직 이론이다 라고 하면 저희가 봤던 과학적 관리법과 일반 관리론 대표 주자입니다. 자, 그리고 폐쇄 자연적 관점 또는 폐쇄 사회적 관점이다 라고 하면 이건 바로 인간관계론과 XY 관점, 맥그리거 봤죠. 자, 이번에는 개방 합리적 관점이다 라고 해서 상황 이론이 여기에 해당하고, 개방적이면서도 사회적 관점이다 라고 해서 학습 조직 이론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이 부분을 제일 많이 질문하실 것 같아요. 개방 사회적 조직 이론이 뭔가요? 학습 이론이 그런 건가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실 것 같고, 특히 여기 개방 합리적 관점과 그 다음에 개방 사회적 관점, 이 2가지의 차이가 잘 모르겠다, 차이를 잘 잡지 못하겠다 이런 경우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개방 합리적 관점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일단 기억하실 거 노하우예요. 자, 개방적 관점 하에서는요, 사실 조직 내에 있는 구성원 개개인을 보기보다는 조직 자체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 자체도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체, 유기체다 라는 관점 하에서 조직 자체가 환경 속에서 돈을 최대한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마디로 효율적 적합성이라는 걸 주장하는 게 상황이론이에요. 자, 합리적 관점 뭐라고요? 조직이 뭐를 추구한다? 효율성을 추구한다. 그래서 효율성과 관련한 성과를 추구하려고 한다.
성과는 재무적 성과잖아요. 자, 근데 여기 개방사회적 관점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조직이 때로는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함으로써 자꾸 생존하려고 한다.